안녕하세요. 영인시 기자연합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석 위원장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민과 용인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석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기흥구입니다. 용인 4선거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이 시기를 정말 슬기롭게 같이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무엇보다도 방역 당국에 어떤 잘 협조를 해서 빨리 팬데믹이 끝나기를 같이 소원해 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의미 있었던 도정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교육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위원회 구성이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에서는 하나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로 분리가 돼서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제가 관장하는 위원회는 교육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제 교육행정위원회가 기획위원회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 좀 의정 활동을 충실히 했던 분야는 사실상 미세먼지가 사실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그럼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미세먼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깨끗한 환경을 주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보다 실내에서 뛰어놀고 실내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게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건립을 하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 1조 원대 예산 사업인데 그걸 2018년도, 19년도, 작년까지 저희가 거의 한 90% 이상은 지금 이제 다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이렇게 예산을 다 투입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의무교육 시대를 맞아가지고 무상교육을 경기도도 빠짐없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상교육을 사실상은 2021년 고등학교까지 완벽하게 무상교육을 진행을 하려면 교육부의 예상이나 우리 경기도의 예측이 2021년도 봄에 원래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1분기를 앞당겨가지고 무상교육을 실시를 한 적도 있고 무상교복도 중학교에 무상교복을 지급하던 거를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실시한 게 저희가 도정활동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원격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심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실 어려운 가정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게 이제 좀 꾸러미 사업 이걸 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실행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정생활 하면서. 그래서 여러 상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매니페스토 의정 대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학회에서 발행하는 최우수 조례. 저희는 조례로 얘기를 하는데 조례상을 받았어요. 조례 제목이 뭐냐면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지원 조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는 실제로 우리가 국내에 있는 육지 쓰레기를 가장 지금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다가옵니다. 그게 왜 굉장히 환경 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러니까 햇빛이 거의가 플라스틱이거든요. 70~80%가. 근데 이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반사되는 빛이 바다로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살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플랑크톤이 가장 해양 생물의
최하위층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의 중요성은 저희가 정말 제가 최초로 경기도에서 이제 제정을 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식을 했던 거는 그 전반기에 그 농정해양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의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좀 제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이제 그쪽에서 좀 대상을 받은 그 경험이 있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역 아마 우리 용인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그럼 지역 활동은 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우선 제 지역구에 이제 폐교가 된 학교가 있어요. 기흥중학교라고. 근데 그 기흥중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제가 그 교육청에다 요구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폐교가 되면 이 시설을 이 재산을 그러니까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럼 기흥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결국 거기다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체육을 하고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다목적 체육관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주차장이 가장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차장을 좀 과감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도 잡혔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운동장 전체를 파내가지고 한 120대 정도의 주차를 공간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 위에다가는 다시 그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덮어서 그 위에다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정원, 공원, 숲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운동장에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건강한 어떤 삶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했고 지금 실행 단계에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건강체육진흥센터라 그래가지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건강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1층에는 용인시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도정 활동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와 도정 목표에 관심 분야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교육분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래학교 모형을 꿈꿉니다. 우리가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핵심 키워드는 혁신학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었다면 지금 이재정 교육감의 그 키워드는 미래학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학교의 형태의 틀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자라는 게 미래학교고 그 미래학교의 첫 번째 사업으로 교육부랑 공동으로 전국에서 진행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그 사업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굉장히 정형화된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규격화되고. 이 규격화된 거를 우리 미래 학교에서는 좀 바꿔보자. 지금은 교실에 가면은 저희가 보던 교실 모습 그대로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 학교 모형들은 그 모습이 밖에서도 굉장히 열린 공간으로 다 투명하게 안쪽이 보이고 수업하는 것도 보이고 아이들이 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교실도 되고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도 다시 만들고 그 다음 지역사회랑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런 것들로 바꿔나가는 게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올해 첫 번째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래 그 학교의 모형 속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그런 그 학교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가장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나왔는데 저희가 그 대학 진학률이 한 대한민국에서 70% 정도가 그 대학 진학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류에서 이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거의 많이 가면 35% 정도가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우리는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선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그 입시 위주의 공부를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그 70%를 대학 가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다양한 진로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자유롭게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정당하게 떳떳하게 그러니까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얘기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청년 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고졸 일자리 창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자리 박람회는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하고 뭐 국가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고졸 취업에 대한 고졸 일자리에 대한 그 박람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담아서 올해 아마 고졸 취업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문제가 아주 굉장히 그 핫하게 들어옵니다. 용인 지역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학교 줘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하게 학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의 이제 학교 설립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결국은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수도권인 경기도에 전부 다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이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아도 군데군데 신규 도시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학교 수요가 있는 게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학교 설립을 요청을 하는데 결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2025년도에 대한 학력 인구 감소와 더불어 가지고 학교 짓는 걸 굉장히 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안을 내놓은 게 이제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소규모 학교를 줘서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짓고 아까처럼 만약에 폐교가 되게 되면 기흥 그 중학교 폐교의 사례대로 주민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를 짓는데 400억, 500억씩 드는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 국가재산이 400억, 500억 들었다가 하루아침에 5년, 10년 뒤에 다시 이거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소규모로 뭐 독일이나 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없는 데도 많아요. 그냥 학교만 있어요. 실내 체육관이 있고, 그냥 교사동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가고, 이게 필요가 없으면 폐교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한국에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교육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는 지금 이 시기에 빨리빨리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데, 교육부도 이러한 정책들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해도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 기대 많이 걸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지난 13일 5분 발언에서 기흥 호수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 공사의 답변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그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혹시 우리 방송을 보시면은 용인 시민 여러분 수상 골프장 그러니까 수상 골프 연습장인데요.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상 골프 연습장은 계약 만료일이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만료일이 되면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 20, 30년 된 수상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유재산이라고 칭하기는 어렵고 임대를 해서 들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공원의 필요성,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느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충분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거는 계약 연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체 시민이 우리 용인시의 100만 인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힐링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수원이 130만이에요. 그 다음에 화성, 오산까지 합치면은 이 근처에
300만 명이 모여 있는 아주 그 밀집된 도심 지역이에요. 그 도심 지역에서 지금은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이 거의 소멸해가는 시점에서 이거를 빨리 하루속히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그곳에 가서 생활을 좀 활력소를 얻어가는 그러한 장소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연장을 해서는 안 되고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도정 현안은 무엇이고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나 이번 회기에 제출을 해서 아마 상임위가 통과되고 내일 이제 본회의장 표결이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학생 통학 그 지원 조례를 제가 이제 제정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용인에서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부모 손에서 막 떠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2km 아니면 1.5km, 2km, 3km를 가야 되는데 혼자서 걸어가는 거리는 좀 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걸어가긴 멉니다. 그럼 버스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버스를 타고 혼자 보내기에는 부모들이 도저히 마음을 못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형제들이 7형제, 8형제 있을 때는 형아들이 가면은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때는 위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1km, 2km, 3km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였냐면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줘놓고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여기다가 크게 하나 뭐 대형으로 줘놓고 나머지는 2km가 떨어졌던 3km가 떨어졌던 이쪽으로 와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니네가 수업을 공부를 해라, 공부를 받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이고 교육청의 인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많이 우리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그냥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이제는 그거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무 교육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데 있으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는 당연히 이제는 통학까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통학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 스쿨버스가 뭐 다닐 수가 없는 조건이면은 통학버스도 있어요. 통학버스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노란버스 아니면 뭐 택시를 이용하거나.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동약자를 위해서 100원 택시들도 하고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서 그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고 안전하게 학교까지 시키는 그러한 통학 지원 그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그렇지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이 3, 4km를 아이들이 혼자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러면 통학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학교를 지워달라 이렇게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교육청에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아까 그 형태대로 학교는 수요가 모자르니까 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후에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교를 질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못한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은 통학 지원을 우선은 원활하게 좀 해줘라. 이게 이번에 낸 그 조례의 취지입니다. 아마 용인시도 아마 제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용인시도 아마 조례를 통과를 해서 용인시에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랑 교육청이랑 지자체랑 같이 합쳐서 아이들 통학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도정 현안이라기보다 저희가 지역 현안이 사실 뭐 저희는 지역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SK 산단이라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온 거는 굉장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용인시의 우리 미래 청사진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제가 그거는 좀 많이 말씀을 많이 여러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기흥구 지역구에 이제 옆에 있는 플랫폼 시티 이제 명품 도시로서의 역할을 거기가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가 뭐 지분으로 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95%의 지분을 가지고 5%는 용인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도시개발을
실질적으로 그 도시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이 딸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드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지금 요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지금 도시공사 측하고 경기도하고 용인시에다가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는 보정동에 이제 어떤 구역이신지는 아시죠, 거기가. 근데 보정동에 있는데 거기가 수지하고 거기는 같이 이제 문화권이 같이 형성이 되는데 기흥구하고 그러니까 이쪽 기흥구라 그러면 보정도 기흥구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쪽에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남부 쪽으로 있는 기흥구에서는 전혀 거기랑 접근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도시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티를 왜 하느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그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영동고속도로가 아주 단절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제 만나서 계속 저가 주장하는 거는 이쪽하고 플랫폼 시티하고 연결을 들어가는 그 문화적 연결 아니면 차량 연결 아니면 도로 연결 이런 것들이 원활해야지만이 같이 효과를 입어서 기흥구의 어떤 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아두고 계속해서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마무리 인사로 도민과 용인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쉼없이 열정적으로 도정 활동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시민분들, 도민분들 눈에는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직 우리 시민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 지역을 갖고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어떤 이 시기에 정말 같이 좀 힘을 같이 내시고 그다음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방역 당국에 이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방역 당국을 좀 믿어주시고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극복해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다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종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